시작하자. 그래서 오늘 숙제 해오라고 했던 거에서 질문할 거 있어요? 네. 어떤 거? 번호 60번. 그다음 82번. 일단 60번부터 네. 기억을 못해 내가. 아, 60번에다 그림과 같이 A를 빗변으로 하였을 때 값을 물어보는 문제. 일단 뭐 교육청 기출 이렇게 써 있으면은 겁먹는 거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CH의 길이가 1이다. 그 다음에 ABC의 넓이 값은 3분의 4. BH의 길이가 X. 아, 시작했어요? 괜찮습니다. 아니, 필요한 거 갖고 가놓지. 나중에습니다. 아, A는 안 된다 그랬나? 이거 말고 C타입이 필요해서 아, 그럼 C타입은 갖고 있어요. 지금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의 값이 3분의 4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게 놓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더럽게 긴 새끼를 물어봤네. 뭐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라고 하는 녀석을 물어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녀석을 갖고 이제 문제 값을 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어떻게 풀면 좋지? 일단 이렇게 써 있으면 A, B 길이값이 나와 있는 거죠? 맞아? 기억하고 있으면 모르겠네. 우리가 지금 보면은 A, B 길이값에다가 1 곱하고 2분의 1 들이면 3분의 4가 나와야 되니까 A, B 길이값은 3분의 8이 나와야 돼. 맞아? 이 길이 관계성에서. 혹시 직각삼각형의 단어도 기억하고 있니? 네. 그러면 우리가 CH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H 곱하기 BH 맞아? 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AH의 길이값이 3 마이너스 8x 곱하기 x 이 형태를 띄고 있는 건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하시게 되면 또 뭐가 나올 거냐? 3이 나오고 3. 그렇죠. 아이씨 계산 안 돼. 3 이꼴 8x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 형태가 나와. 됐지? 자, 그러면 뭐 이 식 갖고 얘를 좀 변형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걸 이 새끼를 이렇게 넘겨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새끼를 나눠보죠. 됐니? 그러면 한 번 들어갈 거고 x번 들어갈 거고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플러스 3x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우리가 뺄 거니까 얘가 3x의 제곱 얘가 플러스 x 플러스 7 이렇게 나와요? 예상과 다른 새끼가 나오네? 슬픈데 x 값을 결국 구해야겠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할 거고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니까 결국 나오는 건 9x 플러스 4다 이렇게 남겠죠. 그치?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볼 거냐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에 x 플러스 1에 9x 플러스 4의 형태를 가지고 보니까 이 새끼 0이니까 지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돼? 이 값이 0이잖아. 아, 내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정리가 된 녀석이니까 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9x 플러스 4의 값만 구하시면 되는데 9x 플러스 4의 값은 노바다를 구하셔야지 뭐 주겠어. 이 새끼를 해가지고 x의 형태가 짝꿍의 공식에 의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에 4ac니까 ac니까 얼마나 b'의 제곱은 16에서 하니까 7이니까 됐니? 됐어 여기까지? 네.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x의 값은 1보다 작다라고 했어? x의 값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x의 값은 맞아 근데 16 마이너스 맞는데? 4 마이너스 루트 7이 1보다 작지 않을 것 같은데? 3분의 4. 아 a 값 빼먹었구나 미안해 a 값 빼먹었네 미안해 자 그러면 이게 1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 뭐 할 거야? 이 녀석 계산하자는 거니까 3분의 4 마이너스 7 플러스 9 플러스 4 볼 거니까 12 16 마이너스 3루트 4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해됐어? 네. 또 다른 거 있어? 사실 이 짓을 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런 건 아니야 동호아. 왜냐 이거는 x의 세제곱하면 너무 빡세잖아. x 값은 구할 수는 있는데 세제곱하려면 화가 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눗셈을 이용을 해서 이쪽을 0으로 만들어 차수를 줄이는 짓을 하는 거야. 자, 또 아까 80 몇 분이라고 하지 않았나? 82번이요. 82분. x-y는 그 1을 만족시키는 n보다 식수의 xy에 대해서 성립할 때 p-q 이게 뭐 별 문제는 아니고요. 82번은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우리가 x-y 이퀄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에 대하여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거를 만족하기만 하면 모주값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형태에 대한 항등식 형태를 띄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사실 미지수가 두 개인데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고 있는 항등식을 풀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밑에 있는 이 새끼의 식을 문자를 하나로 통일해주면 해결이 되는 거지. y도 3개, x도 3개라서 뭐 특별히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y제곱이 여기는 그냥 살아있으니까 이 새끼를 y는 x-1로 봐서 이 식 전체 형태를 px의 제곱 2qx x-1의 제곱 마이너스 3에 x-1 곱하기 x 플러스 r에 x-1 플러스 6 이렇게 보시는 게 낫겠죠. 그래서 x제곱은 여기 하나 있으니까 p 플러스 1x제곱 2qx 하나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하나 또 나오고 플러스 3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구나. p 플러스 1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 RX 하나 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숫자가 1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R 하나 나오고 6 나오고 이렇게 나올까? 빨리 다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P 값이 2일 거고 여기서 R 값은 7일 거고 됐어? 맞네? 그 다음에 Q값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7, 18 Q값은 마이너스 R이었는데 여기 됐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X에 관한 상등식 빼고 Y에 관한 상등식 얘기할 수 있지만 X, Y에 관한 상등식도 얘기할 수 있기는 한데 그때는 보통 X랑 Y가 제각각 놓을 때잖아.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녀석은 X랑 Y의 관계성이 정립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숫자가. 또 말을 하시오.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오늘 지나칠 때 질문한 거 정리해주고 있어. 응? 근데 82번 오늘 숙제였니? 오늘 몇 페이지까지 하고 있어? 46페이지야? 37페이지, 아, 내가 뭐야? 공주, 47까지. 아, 맞구나. 내가 미셔봐. 헷갈려. 내가 맨 마지막에 뭘 하나 안 줬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다른 건 없어요? 없으십니까? 그냥 진도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러면 지우고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조립제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간단한 리뷰를 좀 잡고 시작을 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은 이제 항등식을 배우셨고,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지만 결국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이야.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수를 비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를 대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계수 비교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전개가 간단할 때만 쓴다. 그 외적으로 대부분 못 쓰냐면 수치 대입법을 쓴다. 그래서 복잡하거나 불가할 때 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 얘기를 했었냐면, 여기 안 빠지는구나. 같이 병행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렇게 잘 풀어주지 요즘에.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자, 우리가 배우셨던 다항식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qx 나머지 rx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이 형태는 fx 나누기 gx가 qx 점점점 rx 이렇게 되는 거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얘가 등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려고 하면 얘네들을 검산식으로 바꿔서 fx라고 하는 녀석은 gx 곱하기 qx 플러스 rx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fx를 x-a로 나누면,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우리가 뭐라고 한다? fx라고 하는 녀석이 x-a에 qx 플러스 r 이렇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r 값이라고 하는 건 다항식에다가 그냥 a 값을 집어넣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나머지 정리를 배우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 a 이퀄 제로가 되면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게 fx라고 하는 녀석이 x-a에 qx 플러스 r 플러스 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형태가 결국 뭐가 된 거다? 인수분해가 된 거다. 그래서 얘가 인수정리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인수라고 하는 거는 약수랑 비슷한 녀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의미적으로 사실 약수랑 다른 거지만 실제 사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립제법을 배우시는 거죠. 네, 정원이 있을 때는 오늘 왜 안 오는 거야? 왜 연락이 없어? 연락도 없네. 자, 계속 얘기하도록 하죠. 자, 우리 조립제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조립제법은 언제 쓸 수 있냐라고 하면 1차식으로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됐죠?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이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립제법은 우리가 나누식이 1차식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머리에 담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하기 잘 낫죠? 아까 했던 것 중에 얘가 좋겠다. 예를 들어서 전에 했던 99번의 문제를 가져오는 건데요. 6x의 세제곱에 그 다음에 4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갖고 봅시다. 약간 변형은 했어요. 그냥 이 녀석을 우리는 뭐하다? x 플러스 1로 나눌 때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나누기 우리가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눗셈을 나머지를 보는 건 되게 쉬워요. 같은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숫자를 넣는 거는 몫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몫을 좀 더 쉽게 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첫 번째는 여기 써 있는 이 새끼의 개수를 모두 다 분리합니다. 그래서 6하고 4하고 2하고 5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이렇게 쓰죠. 그냥 니은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누는 수. 이 녀석이 0이 되는 x 값을 여기다 쓰게 되죠. 아니?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그냥 더합니다. 더하기. 근데 사실 뭐 더할 게 없죠, 아무것도. 그냥 6을 쓰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곱하기를 해요. 6을 곱하냐? 이 새끼를 곱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6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형태를 다시 더하기를 하실 거고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할 거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실 거니까 4가 될 거고 곱하기를 할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돼서 더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1이 나오시고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녀석의 형태가 나머지고 여기 써있는 녀석의 몫의 개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됐니? 왜 이렇게 되는지는 매번 얘기를 하지만 알 필요 없어요. 안 나와. 이거가 증명되는 걸 시험 문제에 낸 학교가 있긴 있어요. 여기 말고 목동에서 이 학교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이상한 학교 있어. 강서고등학교라고 유명한 학교 있습니다. 개또라이 학교. 하나 있었어요. 하나. 대치동에도 있었다는 소리가 듣기는 했는데 그 학교 문제를 따로 안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에 대한 것들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교과서에도 증명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혹여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학교에서 증명 방식을 가리킨다라고 하면 이걸 갖고 수행 평가를 보든 아니면 시험 문제 내든 이럴 가능성을 갖고 있으니 조립제법에 대한 거 증명 방식은 너네가 아무리 찾아봐도 교과서에도 없을 거고 문제집에도 없을 거예요. 저 책 보면 있어요. 스마프라우드라는 책 보면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냥 모르고 가고 계시다가 학교에서 배웠다라고 하면 담당하는 수학 선생님한테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이 대비를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맡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 대비를 해줄 거고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이 맡고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꼭 반드시 얘기하시도록 합니다. 알겠지?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근데 보통 학교에서도 아예 안 가르쳐요. 가르친 학교에서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보겠죠. 6x의 세제곱에 4x의 제곱 2x 플러스 5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x 플러스 1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6x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에 나머지 1 이렇게 쓰겠죠. 그치? 자, 그런데 똑같은 방식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을 2x 플러스 만약에 2로 나눈다 3x 플러스 3으로 나눈다 2x 플러스 2로 나누어도 여기다 마이너스 1 있을 거죠. 3x 플러스 4로 나누어도 마이너스 1을 쓸 거지. 그러면 이 새끼도 마이너스 1, 이 새끼도 마이너스 1, 이 새끼 마이너스 1이면 결국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형태가 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똑같이? 근데 몫은 사실 다를 거 아니야. 이러니까. 맞아? 몫이 달라야죠. 왜? 여기다 써보면 알잖아. 6x 제곱이라고 쓰는 순간 x의 세제곱의 개수가 원래 12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 6x 제곱이라고 쓰는 순간 이 새끼 그냥 개수가 18이 돼야 되는데 안 맞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몫의 개수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몫의 개수는 개수인데 뭐랑보다 이 전에 해야 될 거 나누기 x의 개수 정확하게 말하면 나누는 10을 x의 개수로 나눠줘야 몫의 개수가 나와요. 정확하게 알겠어? 왜? 얘가 2배가 됐다는 건 말 그대로 이 새끼는 2분의 1이 되면 식의 형태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3이 나오고 여기가 마이너스 x가 나오고 플러스 2가 나오고 똑같겠죠. 얘가 3배가 됐다는 건 여기가 3분의 1이 돼서 이렇게 되면 똑같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 애가 2배, 3배 2배, 3배 되면 2분의 1배, 3분의 1배 형태의 몫을 바꿔야 되고 나머지는 사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머지 형태는 이쪽에 별도로 곱셈에서 빠져나와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건데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으면 따로 문제가 설명하면 되고 네, 있네요. 문제가 있으니까 또 문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죠. 연조립제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문제를 다루면서 보도록 하죠. 101번부터 보는 거고 101번에 있는 문항들은 별거는 아니고요. 연습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원하시는 형태가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나누기 x 마이너스 2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 한다고 했냐면 나누는 식에 나누어지는 식에 개수를 분리해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2차 식이 없어요. 그치? 2차항이 없으니까 1, 0, 마이너스 2, 3 이렇게 써야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거냐면 이 녀석이 0이 되는 x의 값을 거니까 2가 올 거고 처음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2 그냥 1 쓰고 얘한테 곱했을 거니까 2 쓰고 더했을 거니까 2 쓰고 곱했으니까 4 더하니까 2 곱하니까 4 더하니까 7 이렇게 되는 거죠.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건 없고 이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몫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7인 거죠. 됐습니까? 자, 아우, 얘는 보기 차식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4차항은 있는데 3차항은 없어요. 2차항은 있는데 1차항은 없어요. 상수항은 존재하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는 마이너스 1로 나올 거고 내렸을 거니까 2 곱해 마이너스 2 더하니까 마이너스 2 더하니까 5 곱하니까 2 더하니까 5 곱하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5 1 이렇게 되겠죠. 어머니가 이제 연락 주시네. 일찍 좀 주시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몫은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5에 나머지가 1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103번. 자, 똑같이 조립제법을 하는데 좀 변한 거는 이제 3x의 세제곱에 5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뭘로 나눈다고 했냐면 3x 마이너스 1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치? 3x 마이너스 1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가 이제 나오는 몫을 3으로 나눠주셔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개수 3, 5, 7, 1 각각 써야 되는 숫자는 당연히 3분의 1이겠죠? 됐니? 그러면 3 쓰고 1 쓰고 6 쓰고 2 쓰고 9 쓰고 그 다음에 3 쓰고 나머지는 4인데 그럼 우리가 원하는 몫은 3으로 얘는 나눠서 쓸 거니까 x의 제곱 2x 플러스 3이고 나머지는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립제법은 사실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이걸 갖고 원래는 뭘 하시는 거냐면 인수정리를 하는 겁니다. 인수정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사실 뭐야? 조립제법이야.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는 나머지만 볼 수 있는데 인수정리를 하게 되면 인수정리를 해가지고 결국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거든. 그러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몫을 알아야 돼. 앞에 있는 새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연조립제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 105번 문항이에요. 이 105번 문항은 원칙적으로는 학교 시험을 볼 때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진도를 나가는 상황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학원 가서 시험 보시면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면 거의 100% 보는 문항이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너희들이 조립제법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했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자 보통 일반적으로. 나도 애들한테 시험을 보통 보는 편이고. 그래서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모든 문제집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원래는 되게 단순해요. 자, 이 녀석을 A의 x-1의 세제곱 B의 x-1의 제곱 C의 x-1 플러스 B 워낙 형태가 단순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보지도 않고 쓰잖아. 그래서 자, 얘네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녀석에 나 주황색이 어디 갔지? 색깔이 몇 개가 필요해서 제일 처음에 이 녀석을 x-1을 다 갖고 있고 이 새끼만 없죠? 그치? 그래서 x-1을 앞으로 뽑아 볼게요. 그러면 x-1에 a x-1의 제곱 b의 x-1 약간 붙였으네 플러스 c가 되죠. 즉 이 녀석은 이 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d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식의 형태를 또 보니 얘네들도 x-1로 나누어서 a의 x-1 플러스 d 플러스 c 그러니까
이 녀석을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오고 그 몫을 다시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녀석의 또 안에 있는 몫의 몫을 또 x-1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몫이 a, 나머지가 b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처음에 3, 2, 1 쓰고 주황색에 의해서 제일 처음에 뭐라는 거야? 여기다 1 그리고 3, 5 다 양수야? 숫자 점점 커질 텐데? 미쳤어. 7 8 했을 때 이 새끼가 D. 처음에 x-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면 이때 나온 이 몫을 다시 x-1로 나눠서 이 녀석이 c. 됐어? 그때 나온 몫을 다시 x-1로 나누어서 이 녀석이 b. 이때 이 새끼가 a인 거죠. 됐어? 이걸 보통 그래서 연조립제법이라고 배우시고요. 원래 연조립제법은 저게 x-1이 아니라 2x-1이 되면 졸라 지저분해집니다. 네, 왜냐면 2x-1이 되는 순간 이렇게 쭉 써서 d가 나오는 건 맞아. 근데 여기 있는 숫자를 다시 2로 나눠서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2x-1에서 또 빼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가 좀 지저분해지고 복잡해지고 머리 생각하기 많아져. 근데 안 나옵니다, 사실. 학교 시험에도 안 나와. 2x-1로 나오는 형태는. 너네가 보는 형태는 딱 x-1, x-2 아니면 x 플러스 2 이런 형태만 보시게 될 거야. 됐니? 블랙락을 보면 있어요. 2x-2로 연조립 곱하는 거.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화를 내면서 하죠.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2로 안 나누면 이제 처음 다시 풀고 이런 지랄을 떠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형태의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너네가 개념적인 것들을 지금 현재 공부하시는 우리가 공수 1을 제일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배운 걸 다시 복습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여기에는. 그래서 상위 학교를 좀 노린다라고 하면 지금 알고 계셔야 되고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계고를 갈 거면 다시 겨울방학 때 그때 가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잡아주셔야 되는 건 조립대법을 쓰는 방식에 대한 게 중요한 겁니다. 얘를 쓸 수 있냐? 그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충분해요. 그리고 내가 상위권 학교를 좀 노리겠다. 난 가서 좀 잘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지금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 하시면 우리는 책은 끝났고요. 요거는 끝났고 50페이지까지 아니지 51페이지까지 숙제를 내보내면 되겠죠. 뭐 뒤에 내용 더 하겠지만 그리고 중단어 마무리는 실전 연습 문제는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할게요. 한번 하고 나서 항상.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연습 문항들은 앞에 있는 거 정리가 다 되고 질문을 받고 그 다음 연습 문제를 풀게요. 그래야 앞에 것도 정리 안 된 상태에서 풀면 계속 질문이야. 우리는 공수원 48페이지부터 일단 52페이지, 51페이지까지 오늘 숙제고 추가적으로 더 나갈 겁니다. 진도는 더 나갈 건데 아마 숙제는 안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 이제 인수분해로 가볼까요? 나한테 인수분해를 앞부분을 조금 배운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예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고 아주 원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 설명을 할 테니 잘 보도록 합니다. 원래 인수분해의 뜻은 한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방식의 곡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거 있었죠. 우리가 12라고 하는 걸 1 곱하기 12요, 2 곱하기 6이요, 3 곱하기 4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약수를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쓰면은 뭐라고 해? 저기 있는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6하고 12가 약수예요 라고 얘기를 했던 이 새끼도 인수분해요. 하나의 다항식. 우리가 상수항도 다항식이잖아. 상수항도 항이고 항이 한 개 이상이면 다항식이니까 저 새끼도 인수분해입니다. 그 중에 인수를 소수로만 표현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쓰는, 뭐 사실은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쓰지만 이 새끼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소수의 인수를 갖는 인수분해다라고 해서 소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거죠. 됐어? 그거와 똑같이 우리가 하는 인수분해도 똑같은 방식에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x 플러스 ay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사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 곱하기 ax 플러스 ay라고 쓸 수도 있고요. a에 x 플러스 y라고 쓰실 수도 있습니다. 됐니? 위에 것도 인수분해고 밑에 것도 인수분해가 맞아요. 인수는 우리가 약수처럼 취급해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ax 플러스 ay의 인수를 쓰라 하면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1도 쓰는 거고요. a도 쓰시고요. x 플러스 y도 쓰시고 a에 x 플러스 ay도 써주셔야 되는 거죠. 됐어? 근데 문제를 풀 때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은 위에 거는 안 하지? 우리 실제로? 그치? 저걸 답으로 쓰는 새끼는 없잖아? 서술형에 저거 답을 쓰면 어떻게 돼? 틀리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내용 중에 원래 이거 먼저 배우셨죠. 그래서는 유리수 범위에서 한다라는 걸 배우셨어요. 우리가 이제 복소수의 개념도 알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거 아니래도 똑같지만 우리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x 플러스 루트 3에 x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안 쓰죠. 사실은 복소수를 배우셨으면 x의 제곱 플러스 3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i의 제곱이니 x 플러스 3i의 x 마이너스 3i로 바꿀 수도 있어요. 부라고 써야 되구나. 근데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지? 그래서 복수도 안 배우신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계수는 우리가 항상 유리수 범위에서만 다루고 있다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수의 차수가 되도록 낮게 쓴다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은 우리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2차죠. 됐니? 얘네들은 최고차항 개수가 1차죠. 됐니? 그럼 위에 거는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수분해고 밑에서는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수분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밑에 1차식으로 구성된 인수분해를 인수분해 하시오의 답으로 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요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다.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할 건데 공식하기 전에 원래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니? 지우 내가 외우라 했는데
인수분해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고려하라고 했어? 지금 왜 대답이 없어? 내가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거 확인했잖아, 이 새끼야. 말을 해. 응? 몰라? 진짜 안 썼는데 알아, 이씨. 그때 노트에서 썼으면 이제 외워야지. 야, 써놓기만 하면 뭐해? 근데 그 노트가 제게 아니어서 그럼 네 노트, 누구 노트인데? 그 친구 자, 인수분해 순서 어떻게 해야 돼? 눈을 피하지 말고. 공식부터 써. 진짜 공식이 두 번째죠. 그래, 공식이 두 번째죠. 제일 처음에 뭐부터 본다? 뭐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했어? 이거 이 공식이니? 이거 인수분해 공식? 이거 뭐라고 해? 저렇게 하면 공통인수. 그렇지, 공통인수. 우리는 항상 먼저 공통인수가 있는지부터 봅니다. 공통인수 확인하고 두 번째 공식 사용하고 공식 했는데 안 되면 치환해보고 치환했는데 안 되면 항을 나눠서 따로따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것도 안 되면 특수한 형태인가 확인하고 그 특수한 형태는 보기 차식하고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고 이것도 안 되면 내림차순 정리하고 내림차순도 안 되면 인수 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순서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공통인수 있는 확인하고 공식에서 인수분해 되는 확인하고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있어서 치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것도 안 돼서 항의 개수가 4개면 4개짜리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보기 차식 형태를 갖고 있는지 볼 거고 안 되면 상반방정식인데도 확인할 거고 이것도 이거저것도 안 되면 내림차순 정리로 가시는 거죠. 근데 사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공식의 개수는 항의 개수가 최대 몇 개짜리가 나오냐면 6개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니? 근데 5개짜리 공식은 없어요. 내가 보는 공식은 4개짜리, 2개짜리. 2개의 항을 갖고 있는 경우, 4개의 항을 갖고 있는 경우, 3개의 항을 갖고 있는 거하고 6개의 항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5개짜리가 되면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내림차순으로 갑니다. 물론 공통인수 있는지 항상 보셔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3개짜리다 라고 하면 공식을 사용할 거냐 라는 거 보시는 거고 보기 차식인지 확인해 보는 거고 됐어요? 4개짜리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공식이 적용되는가 항의 분리가 적용되는가 라는 걸 확인해 보는 거고요. 됐어? 그 다음에 5개짜리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는데 내림차순 정리 가기 전에 상반방정식 형태에 띄고 있는지 아닌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6개짜리가 되시면 공식으로 사용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고 그 외에는 내림차순 정리로 가는 거고 다 안 되면 이제 뭐 가야 돼? 인수 정리 찾아가야 됩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항의 개수에 따라서 어떤 걸 적용시킬 건가 라는 걸 빠바바바박 볼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인수분해야말로 정말 많이 해본 새끼가 잘한다.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험이 많을수록 인수분해는 훨씬 더 빠르게 합니다. 어떤 거에 적용될 건지 눈에 한 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뭐 공식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공식부터 쭉 다 얘기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안 쓰고 처음에는 추식주 쓸게요. 글씨도 코딱지만하게 쓸 거야. 중학교 때 하는 인수분해들이니까 중학교 때 인수분해도 다 적어놓고 뭐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 됐어?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5번째부터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한 걸 정리를 할 건데 뭐 곱셈 공식을 너네가 꾸준하게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했으면 눈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거를 보통 이제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앞에 있는 요 녀석이 제곱되기 전의 상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제곱되기 전의 상태 우리가 가져오시는 거죠. 세제곱되기 전의 상태.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아, 요 녀석을 세제곱되기 전의 상태가 플러스 마이너스 갖고 와야죠. 미안해.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앞에 있는 녀석의 제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녀석을 곱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3배를 곱했을 때 이 형태가 나오는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녀석 쓰고 뒤에 있는 녀석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3배를 곱했을 때 이 형태가 나오는 거를 판단해서 얘가 판단이 되시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입니다 라고 쓰시면 된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얘에 대한 거를 본다고 했을 때 8x의 세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합시다. 그냥 마이너스 36 x의 제곱 y에 플러스 54에 xy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7 y의 세제곱이라고 써 있으면 처음에 우리가 뭘 판단해? 4개짜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형태가 2x에서 왔겠구나. 요 뒤에 있는 녀석이 자 마이너스 3x, 3y에서 왔겠구나. 그래서 이 녀석의 제곱된 형태 얘 제곱해서 4x 쓰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얘 4x 제곱 써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녀석 얘 곱해서 마이너스 3y 써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3까지 했을 때 36이 나오는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확인해주는 거죠. 이렇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그냥 쓰는 거죠. 2x 마이너스 4y의 세제곱이요 라고 쓰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거죠. 됐어? 자 6번 은 제일 쓸데없는 거 사실 잘 안 씁니다. 인수분해에서 이거를 왜 굳이 가르치는지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실제 인수분해를 은혜한테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2차 한 3개짜리의 완전 제곱식은 사실 그닥 쓸모는 없고요. 실제로는 얘 같은 경우는 내림차순 정리를 통해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뭐 사실 알면 좀 빨리 풀 수 있기는 합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내림차순 정리 통해서 풀 수도 있어요. 풀 수 있다는 건 미리 얘기를 하고 얘기할 건데 자 우리가 이런 6번의 형태가 있으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2개 곱한 거에 2배, 2개 곱한 거에 2배, 2개 곱한 거에 2배가 있으면 우리가 다 더해서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녀석에서 우리가 판단하실 거는 이제 제곱식하고 2차식, 1차식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제곱한 게 하나 더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즉 상수항이 어떤 수의 제곱인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2x에서부터 출발, 얘가 3y에서부터 출발, 얘가 1에서부터 출발이죠. 자, 2개 곱해서 2배인 거 맞고 2개 곱해서 2배인 거 맞고 2개 곱해서 2배인 거 맞는데, 자 여기서 판단해봐요. x, y 부호 다르죠. 마이너스니까. 자, 얘랑 얘랑 곱하니까 숫자하고 x는 부호 같죠. y랑 x가 부호가 달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3개 중에 x랑 숫자는 부호 같고 y가 부호가 다르니까 y 새끼한테 마이너스를 달아주는 거죠. 됐니? 그래놓고 너희들한테 뭐라고 써? 이 녀석을 2x-3 y 플러스 1의 제곱이요 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됐지? 좋아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냐고. 왜 물어볼 것 같아, 좋아. 딴짓하지 말고 집중 좀 해. 자, 7번째.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하라고 했었냐? 라고 하면 A 플러스 B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라고 하면 이 녀석의 세제곱 되기 전에 상태 찾아주고 얘네 세제곱 되기 전에 상태 찾아서 그래서 뭐한다? 둘을 더해주고 제곱해주고 2개 곱해서 빼주고 뒤에 거에 제곱 써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만약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면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B고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B니까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써주고 앞에 거에 제곱 쓰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를 빼주면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제곱을 써주면 이걸 우리가 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니? 그래서 뭐 얘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27 x의 세제곱에 사실 이거 아예 책 자체가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아. 마이너스 125 y의 세제곱이다 라고 하면 얘가 제곱되기 전에가 3x고요 얘는 5y고 중간에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앞에 거 3x 뒤에 거 마이너스 5y. 자, 앞에 거에 제곱 쓸 거니까 9x의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뺄 거니까 플러스 15xy. 그 다음에 뒤에 거에 제곱 쓸 거니까 25y 제곱 써주면 인수분해 끝나는 거죠. 됐어? 지할 수 있겠지? 이거 못하면은 정말 큰일이야.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인수분해 형태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얘네가 3차 방정식이나 시계 변형 형태에서 보면 우리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쓸 거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이렇게 쓰겠지? 잘 봐. 문제의 조건에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줬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x의 4제곱 플러스 5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19하라고 했어. 됐니? 그러면 너는 이걸 갖고 이걸 변형시키는 게 아니라 이 새끼를 보고 이 새끼가 이렇게 될 거니까 x의 세제곱이 1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해야 돼. 얘가 세제곱이 1이면 이 새끼 1이고 이 새끼 5고요. 그럼 이만큼 싸잡아서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쓰면 0이 돼버릴 거고 여기에 5하면 될 거니까 답이 11이죠. 됐어? 되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x의 세제곱 이 1이 되는 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 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 애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지. 됐어? 그러면 이 새끼는 20인데 이 새끼가 마이너스 5가 돼버린 거고 여기는 플러스 써 있어야겠지만 됐니?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가 되면 너희들은 뭐라고 해야 돼? 답이 1로 변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형태의 식은 굉장히 방정식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식의 변형에서도 많이 사용해. 항등식 문제에서도 등장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사실 항등식 문제 저런 게 있는데도 안 가르쳤어. 왜? 인수분해 아직 안 가르쳤으니까 그때는 설명을 안 했던 건데, 너네가 아주 이제 기계적으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면 여기다가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곱해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시면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꿔서 x의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다. 이거는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예. 이 정도가 나오셔야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서 숫자 문제 계산을 되게 쉽게 계산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이제 계속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그런 얘기 있잖아. 내가 수학 시간에서 문제풀이 시간을 줄여야 된다. 계산 시간을 줄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외워서 하는 거죠. 바로 나올 수 있게. 알겠지? 자, 인수분해 공식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곱셈 공식은 내가 몇 개 써줬는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10개 써주셨어요. 근데 인수분해 공식은 8개 써드립니다. 왜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안 쓸 거예요. 이거 안 해요. 써는 드렸으나 설명을 안 했던 새끼가 하나 있었어요. 합차로 푼다. 이거 있었지? 얘도 안 해요. 이걸 갖고 푸는 게 보기차식이고요. 보기차식이 설명할 거야. 이거는 공식으로 설명 안 하고. 얘네들은 원래 못해. 전개하고 뒤집는 거 불가능해. 그래서 얘는 안 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 남았지. 뭐 남았냐? 곱셈 공식. 졸라 긴 새끼 하나 남았잖아. 기억나요? 인수분해로 볼 거니까 뒤집어서 보실 거고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B, C입니다. 보통 학생들한테 매번 얘기를 하지만 얘네에 대한 인수분해는 평소에는 모르셔도 된다. 시험 볼 때만 바짝 제대로 외우자. 왜? 고차 방정식은 안 쓴다 어차피. 뒤에 문제를 풀 때는 안 써. 어차피 얘는 아예 안 나와. 얘네가 나오는 것들은 언제 나오냐면 곱셈공식 변형에서만 나올 거고요. 곱셈공식 변형할 때, 인수분해할 때. 즉 중간고사 범위를 볼 때 이후에는 얘네에 대한 인수분해를 굳이 너네가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얘네 약간 변형된 거 하나 외울 거 있죠. 그래서 원래 얘네가 갖고 있는 인수분해 형태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야, 요 녀석의 세제곱 되기 전에 애들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한 것들 뒤에다 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중에 요 녀석의 형태식을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냐면 2분의 1에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었죠. 얘 때문에 이제 이거 삼각형의 모양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인수분해에서 문제 나올 때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0일 때, 아니면 이 녀석이 0일 때, 또는 아예 3ABC일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녀석이 되면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ABC가 양수이다 또는 ABC가 삼각형의 세변이다 라고 하면 이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의 형태는 대부분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한 번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나올 때가 있냐면 얘가 뒤쪽에서 부정방정식에서 한 번 등장합니다. 부정방정식에서도 얘를 등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수능에서 볼 일은 거의 없는 아이고요. 수능에서 볼 일은 거의 없고, 중간고사 볼 때 한번 볼 거고, 부정방정식 할 때 한번 볼 거고, 공수2 볼 때는 머리에서 지우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나야 뭐 맨날 너희들 가리키니까 머리에 담고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사실 몰라도 돼. 참고적으로 나중에 너네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를 가시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기서 통합 가능한 거리에 좋은 대학 서강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연세대 정도를 가시면 학원에서 너희들을 조교 선생님으로 채용할 수도 있어. 그때는 외우고 계셔야 돼. 선생님이 요번엔 지역을 바꿨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자를 갖고 하는 일이 없겠지만 김포에 있을 때도 막판에는 제자대 구성 했어요. 조교 애들 제자 썼었어. 좋잖아. 조교를 제자 쓰면 뭐가 제일 좋아? 나한테 수업을 오랫동안 들은 새끼를 데리고 수업하면은 이 새끼는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수업을 했었고, 그러니까 내 애들이 어떻게 배워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많이 줘요. 우리 보통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금 만 얼마죠? 보통 선생님의 애들 조교 고용하면 2만 원씩 2만 5천 원 정도 시간당. 그래서 왜냐면 보통 내가 고용하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쓰거든요. 그걸 하루 와서 그래도 한 10만 원 정도는 가져가야 오고 싶지. 애들이 수업을 조절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하죠. 너희들 그러면 애들은 보통 이렇게 하루에 일주일에 한 5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벌고 한 달에 한 200 정도 줍니다. 너희들도 나중에 좋은 대학 가시면 찾아와. 조교는 어차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좋은 대학 다녀들면서 그리고 잘했던 얘가 가르친 방식대로 잘하는 아이들이랑 좀 같이 써. 그래야 내 방식대로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자, 인수분해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에 대한 것만. 그치? 일단 그러니까 공식에 관한 문항들을 좀 풀어보셔야겠죠. 공식에 관한 문항을 풀기 위해서 문제를 좀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 1점에 129번을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하는 거냐면 공통인수가 그걸 딱 보이셔야 돼. XY, XY, XY를 다 갖고 있어. 그래서 XY 일단 다 빼. 싹을 다 빼고고 심지어 다 2의 배수죠. 그래서 2XY를 뺍니다. 그러면 YZ, Y 숫자는 왜 갖다 버리고 풀고 있지? 3YZ 6Y 4Z 제곱이네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래서 공통인수 묻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한 거고 2번은 3번까지는 안 갈 거야. 2번까지만 하고 말 건데 3번은 A, B에 A-B에 플러스 A에 B-A. 자, 같은 인수야. 그치? A-B랑 B-A는 우리가 같은 녀석이고 A에 A-B로 묶어주면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식이 남는 건 B고요. 뒤에 있는 거 다 묶었는데 부호를 바꿔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하나 남아주면 된다. 이렇게 볼 거야. 됐니? 얘네 된 거지? 자, 그럼 3번은 스킬. 자, 4번, 31번은 안 해도 되죠? 31번은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뭐 다 이런 것만 냈어. 33번도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35번으로 갑시다. 완전 세제곱식은 왜 갖다 버렸냐 얘는? 완전
완전 세제곱식에 대한 공식은 없네. 자, 뒤에 있구나. 얘부터 냈네. 35번에 보면 35번에 우리는 3번부터 볼게요. 바꿀 만한 건 아니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x가 있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항상 공통인수를 묶어줘요. 그러면 공통인수를 묶어주고 나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이제 눈에 보이셔야 되는 거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보이셨으니까 우리가 뭐한다? 제곱되기 전에가 x, 제곱되기 전에가 1이죠. 그래서 두 녀석을 더하는 거 하나, 제곱한 거에 두 녀석 곱해서 빼고 제곱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4번에 있는 녀석도 같이 볼 건데 x의 6제곱 마이너스 y의 6제곱이죠. 그럼 6제곱 마이너스 6제곱이니까 일단 우리가 뭐라고 해체할 거냐면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을 해체할 겁니다. 됐지? 해체를 하고 나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형태를 또 가져오니까 이걸 갖고 다시 인수분해를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에 앞에 거의 제곱,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뺀 거 뒤에 거의 제곱 이고, 얘는 뒤에가 마이너스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가 x 마이너스 y, 앞에 거의 제곱 두 개 곱해서 뺀 게 플러스 xy,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나면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이제 답은 선생님들이 보기 편하게 쓰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바꿉니다. 근데 이건 사실 약간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x 플러스 y 쓰고 x 마이너스 y 쓰는 선생님이 있고 x 마이너스 y 쓰고 x 플러스 y 쓰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건 뭐 상관은 없어.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써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네들 거 가져와서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에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으로 이렇게 동표를 하죠. 됐어? 이해돼? 조용해? 조용하고요?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게,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수업하는 게 별로 흔하지 않지. 참고로 저 뒤에 있는 준혁이는 국제학교에 있던 녀석이라서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사교육 별로 다음이 근데 있어 사실. 상해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진출한 학원들이 있어요. 다녔어요. 네? 한 몇 개 다녔어요. 내 후배가 거기 있어. 상해 후배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새끼도 제자라고 해야 되나? 학원을 하는데 내가 가르쳤거든. 한 2년 정도 가르쳤어. 학원에 있으면 내가 2년 정도 가르치고 수업하는 방식이나 칠판 탄수하는 거 이런 것도 좀 가르친 선생님이 있는데 그 녀석이 내가 중국 가지 말라고 해서 갔지. 중국 가면 커리어 보인다. 놀러 가고 싶으면 가라 했더니 놀러 왔어 이 새끼가. 너무 행복하게 사네 이 인간 요즘에. 맨날 놀러 다니고 주말만 되면. 자, 근데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게 좀 흔치는 않겠지만 이제 익숙해지셔야 돼. 우리나라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 네가 로컬 대학을 갈 생각을 했었던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로컬 입시를 준비를 해본 적 없잖아. 중국은 로컬 입시 우리나라보다 더 빡세죠. 거기는 뭐 인구수가 졸라 개많아서 인구수가 많으니 성적 내는 새끼들도 많고 더 힘든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서울에 있는 전체 인구, 전체 학교의 퍼센트를 보면 학력 인구수의 15%좀 나옵니다. 그리고 너네가 이름하는 학교로 줄이면 10%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너네 잘 모르는 데 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모르는 데 혹시 광운대 들어본 적 있어? 광운대 처음 들어보시죠? 숭실대는 그래도 조금 숭실대 여기 있으니까 그렇고 상명대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얘기지. 심지어 상명대 좋은 거에 있다? 서울 한가운데 아무도 몰라요. 자,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모르는 대학이 생각보다 많아. 너 총신대 들어본 적 있지? 총신대 여기 있거든요.
그거 대학이다? 총회신학대학. 아무도 모르시죠? 총신대 그냥 역 이름인 줄 알고 계시는데 대학 이름이에요. 자, 이런 데들을 이제 그렇지. 총신대는 원래 숭실대 같은 경우 숭실대 입구라고 서울대 입구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총신대는 총신대라고 얘기하거든요. 원래 총회신학대학이고 총회신학대학 입구를 총신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들까지 다 포함하면 우리가 말하는 15%. 그거 싹 빼고 나면 10%. 그럼 우리가 10% 생각하시면 상위 10%. 너네가 반에 지금 30에서 40명 수준. 그렇지? 10%라고 하면 3명에서 4명. 근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말하는 목동권,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목동, 대치, 분당, 일산, 구리. 구리 잘 모르시지? 구리가 서울 북부 지역의 저거 같은데, 일산 같은데. 그 다음에 서울 북동부 쪽. 그리고 너네 잘 모르시는 중계. 중계가 마치 목동과 비슷한 곳입니다. 서울 북부에 대치하고 우리가 목동에 있으면 서울 남부에 목동과 대치하고 있으면 서울 북부엔 중계 지역이 있어요. 상대적으로는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경제력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애들의 학습 능력은 되게 높아. 중계에서부터 조금 벗어난 지역이 구리고요. 대치에서 좀 벗어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당 이런 거죠. 그리고 전혀 관계없이 신도시로 떨어져 있는 게 일산. 그 다음에 요즘엔 분당 옆에 용인도 공부를 졸라 합니다. 그러면 사실 너네보다 확실하게 여기보다 이 동네보다 공부 잘하는 지역을 보면 대치, 목동, 일산, 구리, 아까 중계, 분당, 용인 7개 지역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가 여기보다 공부 더 잘하긴 합니다. 사실 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7개 지역만 생각을 해도 여기 있는 학령 인구수가 되게 많아. 구리가 신도시에서 인구 졸라 많거든요. 분당은 좀 적고요. 용인에 신도시 생기면서 인구수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동과 대치는요, 초등학교 애들 인원수는 없어요. 중학교부터 애들 인원수가 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되면 그걸로 전학 가시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학이 아니라 중학교 때 전학 가서 대치동에 살고, 중학교 때 전학 가서 목동 살고.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반에 인원수가 40명씩. 학교 개수, 반 개수 10개에서 11개, 12개. 걔네들도 한 학년에 500명씩 있어요. 목동까지. 대치동까지. 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 월등히 너희들보다 공부를 잘 하시거든요. 이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보다. 그러면 걔네들 생각하시면 너네가 10%가 아니라 5%로 줄이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애들이 15%, 20%가 인서울로 해야 가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만큼 줄어셔야 돼요. 그럼 5%입니다. 그럼 반에서 2등. 너네가 너네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최소 반에서 2등 안에 드셔야 우리가 인서울을 써볼 수 있어요. 최소 값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말 그대로 2등 하시면 쭉 말하는 건동홍수계죠. 건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요 정도가 밑에.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1등을 찍으셔야 돼요. 최소 반에서. 전교권을 들어가셔야죠.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플랜카드 이렇게 붙이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입시하고 나면 플랜카드를 붙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을 할까? 우리가 여기에 한 학년에 보통 400에서 5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380명이 제일 작은 학교니까. 그럼 제일 작은 학교 기준 380명에 거기 플랜카드에 붙어있는 애들 인원수가 38명이 됩니다. 이름 있는 학교들만 붙일 거 아니야, 학교에서. 뭐 모르는 학교를 뭐 이렇게 붙이진 않잖아. 그러니까 서울대 가서, 연세대 가서, 서강대 가서,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런 거 쓰겠지. 근데 그런 학교에서 쫙 써있는 게 38명이 되는지 봐요. 38명이면 그 학교는 한 10%에 육박하는 겁니다. 40명 정도 되면. 근데 여기는 한 20명 정도 씁니다. 5%란 소리지. 5%예요, 50. 그러면 잠깐 생각해보면 전교 20등이야, 그냥. 너네가 전교 20등 안에 들어가셔야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 좀 하셔야 돼, 빡세게. 아까 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숫자를 이제 좀 외우셔야 되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다 진행을 하셔야지만 성적이 나오시고요. 아까 쓰는 것들, 답만 쓰는 것들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서술형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선생님이 모르고 피해가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희들은 실수 안 하는 게 베스트겠죠. 서술형에 다 쓰는 게 좋아. 근데 서술형에 대한 걸 꼼꼼하게 쓰려고 하면 풀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문제를 검토할 시간이 줄어.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끊을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어렵다. 해보시면 알겠는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너네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 영수, 과사 말고 기가, 체육 막 이런 거 시험 보잖아? 내려놔야 돼. 안 봐야 돼, 그냥. 시험 보기 전날 잠깐 읽어보고 시험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점수를 내라는 게 아니야. 너네가 그 시험을 포기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거든요. 서울대를 들어갈 때조차도 음악의 1등급과 9등급의 차이가 0.1점도 차이가 안 나요. 내신 전체 점수로 0.1점인가 0.5점인가 0.05점인가 그렇다고 했었어. 차이가 안 나는데 애들은 그걸 못 놔. 왜? 시험을 보니까 성적을 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내려놔야 돼. 우리는 국영수 과사 5개만 보는 거야. 다른 거 안 봐. 국영수 과사, 뭐 굳이 얘기하면 한국사? 사회, 일반 사회랑 한국사를 같이 보면 한국사까지 이 시험에 들어가. 내신 성적에. 그러니까 내신에, 대학에서 원하는 내신에 들어가는 것만 공부를 합니다. 사립대에서 원하는 것만 갖고 하시면 돼요. 국립대에서 하는 것들은 전 과목이 들어가시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일반 교과를, 그 아까 얘기했던 주요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거의 들어가는 게 미미한 효과를 가져. 다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 좀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아까 풀이 쓰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 조금만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137번에 있는 문제까지만 잠깐 볼게요. 그래서 뭐 1번 문항은 볼 것도 없어요. 1번 문항은 설명할 거고 2번 문항 풀 건데 3번 문항은 따로 4번 문항까지만 할게요. 3번은 따로 뺄게요. 나중에 1번 문항에 있는 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마이너스 8이냐?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 이게 x고 얘가 마이너스 2고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을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고 3 곱하면 나오나? 이 녀석은 x에다가 이 녀석 제곱 곱하고 3 곱하면 나오나? 확인되면 그 다음에 그냥 너네가 x-2의 세제곱이야 라고 쓰고 끝내라는 거야. 그치? 뭐 2번은 얘기할 거 없잖아. 제곱식인데 너무 눈에 보이게 써있죠. 판단하셔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어차피 x, y, z로 나올 겁니다. 그치? 그러면 부호 판단만 하시면 돼. x랑 y 부호 다르죠? y랑 z 부호 다르고요. z랑 x 부호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새끼만 다른 거냐면 y만 다른 거지. 그치? y만 다르니까 이 새끼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면 끝나.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얘가 눈에 안 보이는 새끼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y 플러스 1입니다. 자, 항 4개짜리인데 원래 항 4개짜리면 이후에 나중에 항에 분리해서 볼 수 있는 거 확인을 하라고 할 거야. 근데 항에 분리해서 볼 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에 포함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세제곱이 나왔으니까 다른 새끼의 세제곱이 있는 거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 형태를 가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쓰면 되죠. 다 더하고 제곱해서 써주고 2개씩 곱해서 빼주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안 쓰겠지. 이 뒷부분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표현 x, y 빼먹었구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로 쓰겠죠. 됐어? 아니면 얘네가
앞으로 가시다. 보통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형태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3번에 대해서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 인수분해 문항은요 59페이지까지만 풀어와. 그러니까 뭐 2장, 2장, 58, 59 두 개밖에 없는 거죠. 됐니? 여기까지 끝을 내고